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Cause I gave you my whole life. 안녕하세요. 나는 개입니다.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무사히 넘기면서 이제 12월도 거래일의 절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결산기를 앞두고 각종 대내외 굵직한 이슈들에 따른 투자자별 수급과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나 짧게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종목들의 추격 매수에 특히 유의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비록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금요일에 유럽의약품청의 산하 약물자문위원회로부터 약 22조 시장인 휴미라의 고농도 버전 바이오시밀러인 CTP17의 승인 권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내년 초부터 유럽에서 판매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인 CTP59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연말 국내 시장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할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국내 시장과 주요 종목 리뷰를 하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셀트리온의 각종 호재들을 정리한 이후 코로나 치료제가 셀트리온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일 상승 중인 국내 시장에 따라서 남은 12월 투자에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은 최근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이끌었던 최근 시장에서 기관까지 가세를 하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여부가 지수의 단기적 흐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판매가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국내 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장중 지수의 하락폭이 커진다면 최근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에게는 주요 종목들의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후 횡보, 또 상승 후 횡보,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 후 횡보를 하는 계단식의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각 횡보 구간마다 지지라인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향후 지수의 조정 시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27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남은 12월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필두로 제넥신, 녹십자 등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스닥 시장도 사상 최고가 돌파 후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은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그 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피 지수와도 점차적으로 가격 밸런스를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한 거리두기 3단계 여부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동시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을 보시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수급적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5거래일 중 4거래일을 순매도를 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외국인의 물량을 이번에는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는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배당 이슈로 인해서 기관이 시총 상위 대형주의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물론 대주주 이슈라는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인과 기관이 대주주 물량을 받아내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 이슈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은 12월 동안 대외적으로 미국의 FOMC 회의와 경기부양책 합의,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만약 시총 상위주들이 조정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화장품이나 게임 관련주들 중 후속 종목들을 여유 자금으로 단기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요 종목들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최근 삼성전자는 거의 한 달 이상을 쉬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7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성과에 따라서 조심스럽지만 내년과 내후년 시총이 1000조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크게 상관없이 은봉의 분할로 물량을 모아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되면서 이격이 꽤 벌어져 있는 상태라 최근 한 달간 보여주었던 흐름보다는 탄력이 조금씩 약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록 최근 며칠간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연말 결산기에 따른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도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 큰 폭의 조정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만약 조정을 한다면 의미 있는 가격대인 7만원 부근까지도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넥신을 보시면요. 제넥신은 이번 주 목요일 장 후반 갑작스러운 급등을 했지만 금요일에는 5%대 급락을 하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절반 이상 반납을 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 장이 끝난 후 작년에 주주들이 반대로 실패했던 툴젠의 인수 합병에 성공했다는 뉴스와 함께 코로나 백신의 이상 승인이 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죠. 툴젠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유한양행에서 200억 원의 전환사채에 참여하면서 향후 제넥신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한독과 제넥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인 레졸루트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제넥신은 점점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느낌인데요. 따라서 다음 주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조만간 큰 시세 분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인 13만원과 15만원 사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물량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금요일에는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자문위원회로부터 22조 시장인 휴미라의 고농도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권고를 받았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CTP-59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에 발맞춰서 항체 치료제의 긴급 승인을 앞당길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죠. 따라서 다음 주는 공매도 세력들과 재미있는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화요일에 14%대 급락 이후 수요일에는 비록 장중에는 6%대의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장 후반 강한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윗꼬리를 남기면서 올해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터졌던 11월 25일의 종가인 33만원을 지켜주었는데요. 이후에는 이틀 연속 플러스를 내면서 최근 급락의 충격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킨과 동시에 최근 급등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격도 줄이면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다음 주 초반 공매도 세력들이 길을 쓰고 누른다면 우리는 역으로 길을 쓰고 추매 후 존버로 대응을 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CTP-17의 승인 권고 공시가 장전에 나오면서 시초가 3% 이상의 갭으로 시작을 했지만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평소에 겪어온 대로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CTP-17은 코로나 치료제보다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셀트리온의 야심작이기 때문에 분명 주가의 급등의 명분으로는 손색이 없었지만 코로나 치료제의 모멘텀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함과 동시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소식까지 들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신 주주분들은 금요일의 주가 흐름에 실망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으실 정도로 셀트리온은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온갖 호재가 무마되면서 결국 실적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공매도 세력이 그동안 셀트리온의 어떤 호재에도 주가를 누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갖 호재 재료가 나와도 언론을 차단시켜버리면 셀트리온 주주가 아닌 투자자들은 그 재료가 얼마나 대단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인 수급이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동안 외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이 얼마나 기술력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 치료제로 셀트리온의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제대로 된 치료제를 만들기가 힘든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그 역할을 해버린다면 그동안 셀트리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홍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셀트리온이라는 이름 넉자를 강력하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강력한 브랜드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언론 통제 등으로 외부 투자자들의 눈가리기를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강력한 모멘텀에 의해서 강력한 수급이 몰리게 되면 그 종목은 현재의 가치나 PER과는 상관없이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승을 뒷받침해줄 만한 펀더멘털이 없다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셀트리온이 만약 코로나 치료제의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하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셀트리온이 보유 중인 제품과 이후 출시하게 될 핵폭탄급 재료들은 향후 셀트리온의 상승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의 각종 멘트를 들어보면 코로나 치료제의 매출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물론 치료제의 매출도 엄청나겠지만 그것보다는 코로나 치료제로 인한 셀트리온의 위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향후 수급의 변화만으로 이미 코로나 치료제가 발생시킬 매출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로지 물량의 확보에만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코로나와 감기 모두 조심하시면서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김이 주식TV의 나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